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하시나요? 어제보다 머리카락이 더 적어진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저는 모발 이식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20년 동안 5만 명 이상의 탈모 환자를 만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안한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매일 수십 명의 환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병원 문을 열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두피 관리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머리를 감는 방법에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그 행동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죽이고 있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머리 감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두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으로 제 환자 중 87%가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머리숱이 늘어나고 가려움증이 사라지고 기름짐이 줄어들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년간 제가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검증받은 두피 관리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병원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구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의학계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특히 샴푸 회사들은 절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비밀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머리 관리를 잘못해온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관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관리해야 할 대상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두피였던 겁니다.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자라나온 머리카락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트리트먼트를 발라도 이미 자란 머리카락 자체는 근본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면 두피는 어떨까요?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공장이죠.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생산됩니다. 20년 전 제가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때였습니다. 80세가 넘은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머리카락이 놀랍도록 풍성했습니다. 비결을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민재 선생, 머리카락은 벼와 같아요. 벼를 아무리 관리해도 더 많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벼가 풍성해지죠. 두피가 바로 그 논입니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두피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결과들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죽은 머리카락은 열심히 샴푸하고 영양제를 발랐지만 정작 살아있는 두피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잎만 열심히 닦고 뿌리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감는다고 생각했던 방법들이 사실은 두피를 죽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감는 사람들보다 탈모 진행 속도가 3배 더 빨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뜨거운 물로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낼 것 같지만 사실은 두피의 보호막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두피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둘째, 샴푸를 머리에 직접 짜는 것입니다. 농축된 샴푸 원액이 두피에 직접 닿으면 화학 화상을 입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극이 너무 강해 두피의 건강한 균형을 망가뜨립니다. 셋째, 손톱으로 긁는 것입니다. 시원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는 행위입니다. 그 작은 상처로 세균이 침투하고 염증이 생기며 결국 모낭이 손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는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40대 이후에는 한번 손상된 두피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제 환자 중 63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손톱으로 머리를 감았다고 하셨는데 병원에 오셨을 때 두피는 상처투성이었고 모낭은 이미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두피 관리법을 널리 알려야겠다고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머리 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두피를 살리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이유, 바로 이것에 대한 비밀입니다. 제가 발견한 두피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커피 스프레이입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커피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이 제 20년 경력에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입니다. 처음 이 방법을 알게 된 것은 5년 전 세계적인 두피 연구자인 한스 밀러 교수가 발표한 연구 결과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밀러 교수팀은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커피 추출물을 두피에 바르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두피 관리만 했죠. 6개월 후 커피를 바른 그룹에서는 모발 밀도가 46%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조군은 겨우 5%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저는 밀러 교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수님, 커피가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커피 성분이 닿은 모낭은 활발하게 혈액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커피가 두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영양소와 산소가 모낭에 더 많이 공급됩니다. 둘째, 커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모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마치 지친 배터리에 새로운 충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커피가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한다는 점입니다. DHT는 탈모의 주범으로 모낭을 축소시키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 커피는 이 DHT의 활동을 약화시켜 탈모 진행을 늦추는 거죠.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90%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2세 남성 환자로 정수리 부분이 거의 대머리 상태였고 10년째 모자 없이는 외출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에게 커피 스프레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자를 쓰지 않으셨거든요. 선생님 보세요.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돋아났어요. 아내가 머리에 뭐 심었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자 없이 외출했습니다. 그분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방법의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단 2가지입니다. 진한 블랙커피와 작은 스프레이 병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진한 블랙커피를 내립니다. 원두커피든 인스턴트 커피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힙니다.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면 두피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스프레이 병에 담습니다. 머리를 감기 15분 전에 두피 전체에 커피를 골고루 뿌립니다. 손가락 끝, 손톱이 아닌 지문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15분간 그대로 둡니다. 이후 평소처럼 머리를 감습니다. 이 방법의 최고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싼 탈모 치료제나 병원 시술에 비하면 거의 무료나 다름없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피를 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자란 머리카락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모발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제 2번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천연 오일 코팅법입니다. 선생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요? 더 기름져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6년 전 제가 참석한 국제 모발 연구 심포지엄에서 본 연구 결과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장기 연구에서는 천연 오일을 정기적으로 사용한 그룹의 모발 손상도가 5년 후 60%나 낮았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사례는 83세의 북유럽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70년 넘게 매주 아마씨 오일 트리트먼트를 해왔는데 80대의 나이에도 놀랍도록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에게 물었더니 할머니로부터 배운 방법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학적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니 놀라운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샴푸로 머리를 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샴푸의 세정 성분은 두피와 머리카락의 자연 보호막을 제거합니다.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머리카락은 수분을 잃고 푸석해지며 끊어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두피에서 분비되는 천연 오일의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20대에는 샴푸 후에도 자연스럽게 기름이 다시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머리를 감은 후 더 푸석하고 건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에 염색, 파마, 드라이기 같은 열처리까지 더해지면 결과는 재앙적입니다. 보호막 없는 머리카락은 날이 갈수록 손상되고 결국 끊어지거나 빠지게 됩니다. 제 환자 중 48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주 염색과 파마를 반복하셨죠. 선생님,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져요.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오일 코팅법을 알려드렸고 3개월 뒤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카락이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실제로 그분의 머리카락은 비단처럼 부드러워졌고 손상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빠지는 양이 3분의 1로 감소했죠. 자, 오일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일은 머리카락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막은 외부 자극과 열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합니다. 마치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죠. 둘째, 오일은 머리카락 내부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건강한 머리카락의 핵심은 적절한 수분 유지인데 오일 코팅이 이를 도와줍니다. 셋째, 천연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과 미네랄이 손상된 모발 구조를 보강합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손상된 모발 큐티클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특별히 추천하는 오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강유입니다. 쌀개에서 추출한 이 기름은 한국인의 두피와 모발 특성에 가장 잘 맞습니다. 비타민 E가 올리브 오일보다 3배 많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마씨 오일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모발 세포막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건조하고 손상된 모발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웨덴 연구에서 가장 효과적인 오일로 입증되었죠.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의 오일을 덜어냅니다. 양손으로 비벼서 오일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줍니다. 두피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빗어내듯 발라줍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린 후 평소처럼 샴푸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한 65세 남성 환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마한 것처럼 머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게 30년 만이에요. 한 미용사 환자분은 더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미용사로 20년 일하면서 매일 화학 약품에 노출되었어요. 제 머리카락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아마씨 오일을 3개월 사용한 후에는 동료들이 가발 쓴 거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변했어요. 이제는 제 단골 고객들에게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머리 감기 전 15분 동안 두피에는 커피 스프레이를, 머리카락에는 오일 코팅을 해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머리를 감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72세 환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두피를 살펴보니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고 모낭 주변에 염증이 심했습니다. 교수님, 그동안 두피를 칼로 긁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생아 다루듯 부드럽게 감으셔야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50년 만에 두피가 가렵지 않아요. 머리카락도 덜 빠지고 무엇보다 정수리 부분이 까맣게 차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의 두피는 건강한 분홍빛을 되찾았고 염증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머리카락 운명을 결정합니다. 제가 일본 도쿄대학 피부과에서 연수받을 때의 일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환자들에게 직접 머리 감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머리 감기는 예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듯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교수님의 나이는 70세였지만 머리카락은 5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올바른 머리 감기 습관이었죠. 자, 이제 완벽한 머리 감기 8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어낼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3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손목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으면 딱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자연 보호막을 파괴하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너무 찬 물은 피지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물로 먼저 충분히 헹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너뛰는 단계인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샴푸하기 전에 1,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궈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먼지와 피지의 대부분이 씻겨 나갑니다. 이때 커피 스프레이와 오일도 어느 정도 씻겨 나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샴푸 거품 내기입니다. 절대로 샴푸를 두피에 직접 짜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물을 조금 섞어 거품을 낸 후 사용하세요. 원액의 샴푸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매우 높아서 두피에 직접 닿으면 심각한 자극을 줍니다. 물로 희석해 거품을 내면 자극은 줄이고 세정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 병원에 35세 IT 회사 대표가 내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고가의 프리미엄 샴푸를 사용했지만 두피는 항상 붉고 가려웠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더 비싼 샴푸니까 더 많이 써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샴푸 양을 줄이고 거품 내는 방법을 알려드린 지 2주 만에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각 부분을 10초씩 총 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문의 미세한 굴곡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면서도 두피에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문 마사지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발 성장 인자의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세정하기입니다.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생긴 거품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듯 세정하세요. 머리카락끼리 비비거나 꼬지 마세요. 모발 큐티클이 손상돼 엉키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55세 여배우 환자분은 20년간 머리카락을 비벼 감았습니다. 깨끗하게 하려면 세게 비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모발은 푸석하고 끊어지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바꾼 지 2개월 만에 머리카락이 촬영장에서 가장 건강하다는 칭찬을 받았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6번째, 꼼꼼하게 헹구기입니다. 샴푸했던 시간에 2배 이상 시간을 들여 헹구세요. 샴푸가 두피에 남아있으면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두피 염증으로 고생하던 42세 남성분은 헹구는 시간을 늘린 것만으로도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7번째,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바르기입니다. 컨디셔너나 린스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만 발라야 합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이 막혀 여드름 같은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20대 여성 환자가 두피에 여드름 같은 것이 생겼다며 내원했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그녀가 머리카락부터 두피까지 모두 컨디셔너를 바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번째, 마지막 헹굼은 두피에 집중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피를 중심으로 한 번 더 헹구세요. 이때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적당히 수축되어 두피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 8단계 방법을 환자들에게 가르쳐 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65세 남성은 3개월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제 머리를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대요. 38세 직장인 여성은 평생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았는데 이 방법으로 감기 시작한 후부터는 가려움이 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겨 염색도 다시 시작했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진 머리카락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탈모는 유전이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대로 대머리예요.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니까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은 3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 150쌍을 1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한 명은 탈모가 심하고 다른 한 명은 건강한 모발을 유지하는 경우가 38%나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잘못된 두피 관리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불균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탈모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기 단계입니다. 탈모 초기 2년 내에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85%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5년 이상 방치하면 회복률이 3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낭이 완전히 퇴화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잔디밭과 같습니다. 잔디가 완전히 말라 죽기 전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나지만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리면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예방과 두피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두피 마사지를 생활화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5분씩 손가락 지문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 샤워 전 커피 스프레이와 함께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모자나 헤어밴드는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착용하세요. 지나치게 조이는 모자는 두피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머리를 너무 꽉 묶는 습관이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는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갑작스러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티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모발 성장을 억제합니다. 넷째,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단백질, 비타민 B, 아연, 철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은 모발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은 일반인보다 이런 영양소가 30% 더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0대 남성 환자는 채식을 시작한 후 심각한 탈모가 진행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와 철분이 크게 부족했죠. 적절한 영양 보충 후 6개월 만에 탈모가 안정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적절한 세정제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강한 세정력의 샴푸는 두피의 보호막을 과도하게 제거합니다. 식물성 성분이 함유된 순한 세정제를 선택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샴푸 없이 물로만 씻는 노프 방법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두피 건강의 핵심 비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자신감과 직결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 때문에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배우신 방법들은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검증된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머리카락이 아닌 두피를 관리하세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두피가 건강해야 튼튼한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둘째, 머리 감기 15분 전 두피에 커피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카페인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탈모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셋째, 천연 오일로 머리카락의 보호막을 만드세요. 미강유나 아마씨 오일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넷째, 8단계 올바른 머리 감기 방법을 실천하세요. 특히 지문으로 마사지하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습관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세요. 탈모는 30%만 유전이고 70%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두피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탈모의 70%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낭이 완전히 죽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